안녕하십니까? 이코노웨이브 뉴스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X 게시물 하나가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을 무너뜨린 다음날 워싱턴은 충격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의 선택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법안, 그것이 한 회사의 반발로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약 7주 동안 백악관에서는 세 차례의 밀실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들과 최대 암호화폐 기업들이 같은 방에 앉았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사무총장 패트릭 위시 직접 협상 테이블을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을 최종 마감 기한으로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지나도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인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직접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미국은행협회 ABA가 백악관의 타협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7주간의 협상 전말과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은행들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끝내 거부한 이유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먼저 협상 테이블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열린 첫 번째 백악관 중재회. 이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의 면면이 이 전쟁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은행 측 미국은행협회, 독립지역은행협회, 암호화폐 측 블록체인협회, 디지털챔버, 그리고 그 사이에 백악관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2025년 7월 트럼프가 서명한 지니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중개 플랫폼이 고객의 USDC 잔액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은 지니스 법안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구조를 활용해 현재 고객에게 연 3.53, 8%의 USDC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말하는 공포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들이 직접 인용한 미국 재무부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가 허용되면 미국 은행에서 최대 6조 6천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아는 1월 공청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자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상업은행 전체 예금의 3035%를 빼낼 수 있다고. 그 규모가 약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은행들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8,910조 원. 한국 GDP의 약 4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허용 시 예금 이탈 추산. 미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최대 6.6조 달러, 이것은 달러 미국 상업은행 예금의 30%에서 35%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월 3일 1차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후 2주 뒤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2주 뒤 3차 회의. 세 번의 회의에서 백악관이 찾은 타협의 실마리는 단어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이자가 아니라 리워드라는 것.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패트릭 위시 세 번째 회의에서 내놓은 제안의 핵심 문구입니다. 활동 또는 거래에 연계된 리워드는 허용한다. 단 잔액에 연계된 이자는 금지한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활동 기반 리워드, 잔액 기반 이자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용되는 것, 백악관 타협안 결제를 하면 리워드, 송금을 하면 리워드, DFI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리워드,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리워드. 금지되는 것, 백악관 타협안 그냥 USDC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이자가 쌓이는 구조. 언뜻 보면 합리적인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의 문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3월 초 CNBC 인터뷰에서 이 프레임을 실제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거래에 연계된 리워드는 우리 업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잔액에 이자를 주는 것은 은행 예금과 동일한 행위이며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반면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은행들은 결국 자신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 현장에서 다이먼과 암스트롱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다이먼은 암스트롱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로이터와 WSJ 보도한 그 발언.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두 산업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3월 1일이 지나갔습니다. 합의 텍스트는 없었습니다. 백악관 패트릭 위시 직접 선언했던 마감 기한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틀이 지난 3월 3일 화요일 오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이 지니스 법안을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암호화폐 업계와 좋은 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국민의 일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은행들은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강력한 암호화폐의 어젠다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것을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클레이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발언이 얼마나 강력한 시그널이었는지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게시물이 알려진 다음 날인 3월 4일 장중 코인베이스 주가가 최대 15% 급등했습니다. 반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뒤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펄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올리기 직전에 백악관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암스트롱의 주장이 트럼프의 언어로 그대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의회는 신속하게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에릭 트럼프도 X에 직접 가세했습니다. 오늘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연 4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 전체가 은행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입니다. 3월 5일 미국은행협회 ABA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타협안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ABA 회장 롬 니콜스는 3월 10일 ABA 워싱턴 서밋에서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GNIUS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이 동일한 상식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의회 입법 의도를 우회하려는 것입니다. 즉 ABA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발행사든 중개 플랫폼이든 결과가 같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백악관 타협안의 활동 기반 리워드 허용은 사실상 이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ABA가 3월 10일 서밋에 동원한 숫자가 있습니다. 1,400명의 금융 리더들이 워싱턴 DC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의회 전체에 흩어져 상원 의원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면 지역 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농촌 경제가 무너집니다. ABA 의장 직무대행 캐시 오웬의 발언입니다. 우리의 예금이 줄어드는 것은 특히 농촌 지역 사회에 극도로 해롭습니다. ABA 디지털 자산 전문가 브룩 이바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 코인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이 싸움을 단순한 수익 싸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대 거대 기술 기업의 싸움으로 프레이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밍이 상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먹혔습니다. 남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의원 마이크 라운즈는 ABA 서밋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 의원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ABA가 거부했다고 해서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타협을 찾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엔젤라 알소브룩스 메릴랜드, 공화당의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이 두 의원이 3월 10일 ABA 서밋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 타협안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예금 이탈을 막는 가드레일을 마련하면서도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는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알소브룩스 의원의 표현은 더 솔직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금씩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의 다이먼조차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래 기반 리워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3월 초 인터뷰에서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전면 거부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 타협 통과 확률 중간 알소브룩 스틸리스 타협안이 은행과 코인베이스 모두 불만족스럽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됩니다. 상원은행이 마크업이 4월에 열리고 6월에서 7월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폴리마켓 현재 확률 기준 약 63%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B. 이자 조항 제외 후 통과 확률. 낮음 중간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다른 부분만 통과시킵니다. 코인베이스에게는 최악이지만 법안 전체 폐기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C. 2027년 이후 연기 또는 폐기 확률. 현재 높아지는 중 중간선거 전 의회 일정이 꽉 찹니다. 이란 전쟁 대응, 트럼프의 유권자 아이디 법안, 조건부 서명 위협, 군사 예산 처리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다음 의회로 넘어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악관은 7주 동안 3번의 직접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타협안의 핵심 문구는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 잔액 기반 이자는 금지 단 하나의 구분선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 구분이 의미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해도 ABA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한쪽은 6조 6천억 달러를 지키려 하고 다른 쪽은 그 6조 6천억 달러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예측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